반갑습니다. 여기서는 50대 이후 이야기입니다. 엄마, 제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실버타운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미리 몇 군데 알아봤는데 시설도 괜찮더라고요. 실버타운. 멀쩡한 내 집 두고 왜 남의 집으로 가야 하는데? 솔직히 이 집은 엄마 혼자 쓰기엔 너무 커요. 이 집 매도하고 그 돈으로 실버타운비 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거기서 남는 돈은 저희가 잠깐 아이들 교육비로 써도 되고. 뭐? 너희 키우고 대학까지 보냈는데 이제 조금 아프다고 내 집마저 뺏겠다는 거야? 뺏는 게 아니라 솔직히 저희한테도 부담이에요. 아이들 학원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 대화는 제가 퇴직한 지 3개월 후 큰딸 수진과의 실제 대화입니다. 35년간 간호사로 수많은 어르신들을 돌봐온 제가 정작 제 노후에 이런 상황을 맞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이정희입니다. 올해 68세, 퇴직 후 2년 만에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족부 궤양 때문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자식들의 시선을 받으며 위축되어 살아야 하는 현실과 마주했죠. 실버타운 월 280만 원, 간병인 월 450만 원, 자식들과 동거하면서 눈치 보며 살기. 이 모든 선택지를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280만 원이 넘는 실버타운 비용이 고작 15만 원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노후의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실버타운도 간병인도 자식도 아닌 뜻밖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1장 35년 간호사 인생의 깨달음. 이 선생님, 이제 정년 퇴직이군요. 35년이면 정말 오래 일하셨어요. 퇴직하던 날 병원장님이 꽃다발을 건네며 하신 말씀입니다. 35년이란 세월이 정말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저는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돌봤습니다. 특히 중환자실에서 오래 근무하면서 많은 어르신들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그분들이 제게 자주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간호사님, 나 같은 꼴 절대 당하지 마세요. 박순자 할머니는 82세였는데 자식 둘을 키우고 아파트까지 다 물려줬지만 결국 혼자 병원에 오셨습니다. 첫 입원 때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하신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처음엔 매일 온다더니 한 달 지나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이젠 명절에도 잘 안 와요. 내가 평생 모은 돈 다 줬는데. 이런 이야기는 정말 많았습니다. 전세금 빼서 자식 사업자금 대준 할아버지, 치료비 때문에 연금 다 털린 할머니, 손주 과외비 보태주고 혼자 계신 할머니. 그때마다 저는 제 수첩에 빨간 펜으로 적었습니다. 절대 자식한테 경제권 넘기지 말 것. 독립적인 공간 확보할 것. 자식에게 기대지 말고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질 것. 그런데 참 웃기죠. 남들한테 평생 해준 조언을 정작 제 자신은 실천하지 못했거든요. 2장 예상치 못한 병과 자식들의 본심. 퇴직하고 2년이 지났을 때 발가락에 작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당뇨가 있어서 잘 낫지 않더니 결국 족부 궤양으로 발전했습니다. 이정희님, 당뇨 합병증이 심각합니다. 감염이 뼈까지 번졌어요. 수술이 필요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35년간 환자들을 돌보던 사람이 이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된 거죠. 수술 후 재활이 쉽지 않았습니다. 발에 힘을 줄 수 없어서 화장실 가는 것조차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퇴원할 때 큰딸 수진이 제안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가시죠. 당분간은 혼자 지내기 힘드실 텐데.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니까요. 처음 한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수진도 사위 민호도 제게 친절했고 손주들도 할머니가 왔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차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야근이에요. 아이들 저녁은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좀 챙겨주세요. 점점 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가 TV 보는 거실보다 자기 방에 있는 걸 더 좋아했고 수진이는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한 번은 화장실에 가려다가 부엌에서 들려오는 수진이의 전화 통화를 듣게 됐습니다. 언니, 나 진짜 답답해서 못 살겠어. 엄마 오시고 난 뒤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 아이들도 친구 못 데려오고 남편도 집에 일찍 안 들어오려고 해. 그래도 어머니인데 어쩌겠어. 아니, 나도 처음엔 그랬는데. 요즘 실버타운 알아보고 있어. 280만 원이면 좋은 데 들어갈 수 있대. 어차피 재활 끝나면 가셔야 할 텐데 조금 일찍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제가 35년간 돌봤던 모든 환자분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했던 하소연, 그 눈물, 그 서러움. 이제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삼장 작은 딸 집에서도 반복된 현실. 큰 딸 집에서 2달을 지낸 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특히 사위 민호의 차가워진 시선과 수진이의 짧아진 대화가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수진아, 엄마, 이제 좀 나아졌으니까 미영이네 집에도 가볼까 해. 수진이는 잠시 당황하다가 이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미영이도 좋아하겠네요. 언제 모셔다 드릴까요? 그 모셔다 드릴까요라는 말에서 수진이의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빨리 가셨으면 좋겠다는. 다음 날 수진이는 저를 작은 딸 미영이네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차 안에서 수진이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제가 잘 모시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해요. 아니야. 괜찮아. 너희들도 바쁘고 아이들도 있는데 신경 쓰였을 거야. 그래도 엄마, 미영이네는 신혼이라 더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좋은 실버타운 몇 군데 알아봤어요. 시설이 정말 좋은 곳들이에요. 한 달에 280만 원 정도면 어머니 연금으로.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수진이는 이미 저를 처분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미영이네 집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처음엔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점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밤, 제 방 너머로 미영이와 사위 준석이의 말다툼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어머니 언제까지 여기 계시게 할 거야? 내가 결혼할 때 이런 건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거야. 언니네도 아이들이랑 남편이랑 힘들대. 그래서 실버타운 보내자고 하던데. 당신 생각은 어때? 실버타운. 그거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어머니 연금이 있잖아. 우리가 조금씩 보태면 되지.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제 노후는 생각도 못했는데 정작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 자식들은 저를 짐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사장. 집으로 돌아와 마주한 현실. 더 이상 자식들 눈치를 보며 살 수 없어서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3개월 만에 다시 찾은 집은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그래도 제 공간이었습니다.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눈치 볼 필요 없는 공간.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 발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혼자 생활할 것인가. 간병인 알선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정희님, 24시간 간병이 필요하시다고요? 네. 당뇨 합병증으로 족부 수술. 후라서 혼자 생활이 어려워서요. 알겠습니다. 24시간 간병의 경우 일당이 18만 원이고요. 한 달이면 540만 원입니다.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연금이 월 200만 원인데 간병비만 540만 원이라니. 좀 더 저렴한 옵션은 없을까요? 하루 12시간만 필요하시면 일당 9만 원, 한 달에 270만 원 정도예요. 그래도 제 연금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간병인을 쓰기 시작했지만 문제가 너무 많았습니다. 간병인이 자주 바뀜. 어떤 날은 아예 오지 않음. 사생활이 전혀 없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무너지는 느낌. 한 달 간병비로 270만 원이 나갔고 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서 적금을 깨서 메워야 했습니다. 결국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수진이가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제가 말했잖아요. 혼자 생활하시기 힘들다고. 알았다. 수진아, 내 말이 맞았어. 그럼 이제 실버타운이라도 한번 가보실래요? 정말 좋은 곳들이에요.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버타운이 유일한 선택지인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5장. 실버타운에서 만난 충격적인 진실. 다음 날 수진이는 저를 해피 실버타운이라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외관은 호텔처럼 깨끗하고 고급스러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정희님. 저희 해피 실버타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이 직접 나와 저를 맞이했습니다. 시설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넓은 방, 깨끗한 화장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활동실. 하지만 그곳에 계신 어르신들의 눈빛은 너무나 공허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35년간 봐왔습니다. 몸은 편할지 몰라도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은 눈빛이었죠. 비용은 얼마인가요? 한 달에 280만 원이요. 거기에 추가 서비스는 별도고요. 그러니까 내 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네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보태드릴게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식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휴게실에서 저는 깜짝 놀랄 사람을 만났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계신 조순심 할머니였습니다. 제가 3년 전에 병원에서 돌봤던 분이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계셨군요. 원장이 잠시 자리를 비켜주자 조 할머니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간호사님까지 여기 오시게 됐나요? 아니요. 아직은 구경만 온 거예요. 어떠세요? 여기 생활은?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본 후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깨끗하고 밥도 잘 나오고. 그런데 자식들이 점점 안 오더라고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씩 왔는데 이제는 명절에도 잘 안 와요.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 생각보다 감옥 같아요. 모든 일과가 정해져 있어요.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밥 먹고 몇 시에 TV 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간호사님 제발 여기 오지 마세요. 아직 선택권이 있으실 때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 순간 제 마음이 확고해졌습니다. 절대로 실버타운에 가지 않겠다고 말이죠. 6장. 인생을 바꾼 발견 LH 고령자 복지주택. 집에 돌아와 수진이를 돌려보낸 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실버타운 비용 280만 원. 간병인 비용 270만 원에서 540만 원. 연금 200만 원. 어떻게 해도 제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비용이었습니다. 방법이 있을 거야. 반드시 있을 거야. 그날 밤 저는 노인복지 관련 자료를 뒤적이며 밤을 샜습니다. 35년간의 간호사 경험을 총동원해서 다른 대안을 찾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마침내 제 인생을 바꿀 해결책을 발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집 근처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갔는데 발이 아픈 상태로 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정희님 오랜만이네요. 퇴직하셨다고 들었어요. 주민센터 직원 김 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벌써 2년이 넘었네요. 노인복지 서비스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근데 발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당뇨 합병증으로 족부 수술했어요. 아직 불편해서요. 김 씨는 제 상태를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혼자 생활하기 많이 힘드시겠네요. 혹시 고령자 복지주택 들어보셨어요? 고령자 복지주택. 그게 뭔가요? 김 씨는 게시판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거기에는 LH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 모집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LH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 특별히 지원 임대주택이에요. 월세가 아주 저렴하고 어르신들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요. 저는 포스터를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월 15만 원? 네, 보증금도 800만 원 정도고요. 일반 전세나 월세보다 훨씬 저렴해요. 게다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면서도 도움이 필요할 때는 생활지원사가 바로 도와드려요.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실버타운 280만 원, 간병인 270만 원에 비해 월 15만 원은 연금 200만 원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7장. 새로운 희망과 자식들의 반대. 안내 책자를 자세히 살펴보니 놀라운 점이 많았습니다. LH 고령자 복지주택의 장점들. 무장애 설계로 휠체어 이용 가능. 화장실 안전바 설치. 응급 상황을 위한 비상벨. 주 2회에서 3회 생활 지원사 방문. 월 임대료 15만 원, 보증금 800만 원. 더욱 놀라운 건 자격 조건이었습니다. 사회기여자에게 가산점이 주어지는데 간호사로 35년간 일한 저는 사회기여자 가산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지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해서 보증금으로 써야 했는데 그 돈을 자식들이 탐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집에 돌아와서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좋은 소식이 있어. 엄마 무슨 일이세요? LH 고령자 복지주택이라고 들어봤니? 엄마가 오늘 신청했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지주택이요? 엄마, 그런 데는 보낼 수 없어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실버타운만큼 안전할 수는 없잖아요. 실버타운은 안전할지 몰라도 인간답게 살 수 없어. 복지주택은 내 공간이 있고 도움도 받을 수 있어. 게다가 월 15만 원이면 내 연금으로 충분하고. 15만 원이요? 그렇게 싸다고요? 수진이의 목소리에서 의심이 느껴졌습니다. 응.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라 그런가 봐. 간호사 경력 덕분에 가산점도 있어서 입주 가능성이 높대. 엄마, 좀 더 알아보고 결정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지금 집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바로 그 질문이었습니다. 집값을 자식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었죠. 처분해서 보증금으로 일부 쓰고 나머지는 내 노후 자금으로 쓸 거야. 엄마, 그것보다는 혹시 실버타운 비용으로 쓰시는 게 어떨까요? 아니면 저희가 관리해 드릴게요. 결국 자식들은 제 집값을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실버타운을 고집하는 것도 자신들이 관리하겠다는 것도 모두 그 때문이었습니다. 8장. 당당한 선택과 진정한 독립. 2주 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정희님, LH 주택공사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 심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여기에 제 남은 인생이 달려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네. 말씀하세요. 축하드립니다. 1차 서류 심사에 통과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면접 심사에서도 순조롭게 통과해서 드디어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입주 날짜는 한 달 후로 정해졌습니다. 자식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수진아, 엄마 LH 복지주택에 최종 합격했어. 축하드려요. 그럼 언제 이사하시는 거예요? 한 달 후에. 지금 집 처분하고 이사짐 정리하는 중이야. 그렇군요. 그럼 집값은 언제쯤? 전화기 쥔 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딸의 첫 질문이 축하도 걱정도 아닌 집값이라니. 집값은 엄마 앞으로 돼 있고 엄마가 쓸 거야. 더 이상 이런 얘기 하지 말자. 그 후로 자식들은 저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입주일이 다가올수록 외로움도 커졌지만 한편으로는 더 단단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제 인생은 제가 책임져야겠다고 다짐했으니까요. 9장. 새로운 출발, 진짜 자유를 찾다. 입주 당일 모든 짐을 챙겨 새로운 보금자리로 향했습니다. 집 처분 대금은 제 통장으로 안전하게 들어왔고 그중 일부는 복지주택 보증금으로 나머지는 제 노후 자금으로 보관했습니다. 복지주택에 도착했을 때 김 씨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이 선생님, 축하해요. 이제 정말 새 출발이에요. 네. 덕분이에요. 제 집을 둘러보니 작지만 완벽했습니다. 무엇보다 무장의 설계라서 발이 불편한 상태에서도 불편함 없이 다닐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 손잡이, 비상벨, 낮은 싱크대. 모든 것이 노인의 편의를 위해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이사한 지 벌써 8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외로울 거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였습니다. 같은 건물에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이 많아서 금세 친구들이 생겼고 매일 아침 단지 내 작은 공원에서 함께 운동하는 모임도 만들었습니다. 정희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옆집에 사는 김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녀도 저처럼 자식들과의 갈등 끝에 이곳을 선택한 분이었습니다. 네. 아침 공기가 너무 좋아서요. 발도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 이사 왔을 때는 지팡이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지팡이 없이도 충분히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지 내 작은 건강센터에서 꾸준히 물리치료를 받은 덕분이었죠. 10장. 진정한 독립의 의미. 무엇보다 좋은 건 제 공간에서 제 마음대로 생활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비록 작은 공간이지만 눈치 볼 필요 없이 TV를 마음껏 볼 수 있고 친구들을 초대해서 수다도 떨 수 있었습니다. 월 15만 원의 임대료는 제 연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고 집 처분 대금 일부를 예금에 두어서 의료비나 다른 필요한 비용에 대비했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연락이 뜸했지만 2달이 지나자 미영이가 먼저 찾아왔습니다. 엄마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좋은 곳이네요. 그래. 여기 좋아. 같은 처지의 친구들도 많고 도움이 필요할 때 누를 수 있는 비상벨도 있고. 미영이는 제 작은 집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사과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집값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 이제 지나간 일이야. 그런데 수진이는 어때? 언니요? 아직 마음이 상한 것 같아요. 하지만 곧 괜찮아질 거예요. 예상대로 수진이는 4개월이 지나서야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수진이가 작은 화분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 집들이 선물이에요. 고마워. 들어와. 수진이는 제 집을 둘러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여기 시설도 깨끗하니 생각보다 정말 좋네요. 그래. 나랑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이 많아서 외롭지도 않아. 수진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알아. 너희도 사정이 있었겠지. 아니에요. 핑계예요. 그냥 저희가 욕심이 났던 거예요. 수진이의 솔직한 고백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식도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요. 중요한 건 깨닫고 변화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엄마 결정이 맞았어요. 실버타운보다 여기가 훨씬 좋아 보여요. 그래. 엄마는 여기서 아주 잘 지내고 있어. 그날 이후로 자식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전처럼 집값 얘기는 하지 않았고 진심으로 제 생활을 걱정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11장.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다. 더욱 놀라운 변화는 제 자신에게 찾아왔습니다. 간호사 경험을 살려서 단지 내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상담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단지 내 작은 도서관에서 어르신들의 건강 고민을 들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간호사님 덕분에 제 혈압이 많이 안정됐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일하던 때처럼 꼭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 정말 좋았습니다. 또한 동네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활용 강좌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생소했지만 이제는 영상 통화도 하고 온라인 쇼핑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과의 소통 창구가 더 넓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이웃들과 함께하는 소소한 즐거움도 생겼습니다. 매주 토요일은 같은 층 어르신들과 함께 작은 반찬을 만드는 날이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사연을 가진 분들이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정희 씨, 당신 참 용기 있었어요. 자식들 눈치 보지 않고 이렇게 당당하게 선택하다니. 이웃 최 할머니의 말씀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두려웠어요. 자식들 버림받을까봐, 또 내가 혼자 살 수 있을까 걱정도 됐고요. 하지만 결국 제 삶은 제가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12장. 1년 후 진짜 행복을 찾다. 복지주택에 입주한 지 1년이 되던 날, 저는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자식들과 이웃들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는 자리였습니다. 수진이와 미영이도 가족들을 데리고 왔고, 단지 내 친구들도 여러 명 참석했습니다. 엄마 1주년 축하드려요.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수진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찾은 것 같아. 식사 후 이웃들은 돌아가고 자식들만 남았을 때 제가 말했습니다.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두 자녀가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걱정 마. 나쁜 얘기 아니야. 그냥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 엄마의 선택을 이해해줘서. 미영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우리가 고마워해야죠. 엄마가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우리도 배우게 돼요. 그래. 그러니까 너희도 나중에 나이 들면 미리미리 준비해.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말고. 모두 웃음이 터졌습니다. 이제는 그런 얘기도 편하게 할 수 있게 된 것이 기뻤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노후에도 선택지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자신이 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지금 저는 68세로 아직 20년 아니 그 이상 살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을 자식 눈치 보며 서럽게 살 필요도 없고 실버타운에서 쓸쓸히 지낼 필요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LH 고령자 복지주택 핵심 정보.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월소득 180만 원 이하.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분. 독립생활이 가능한 분. 주요 혜택. 월 임대료 15만에서 25만 원.
보증금 800만에서 1200만 원. 무장애 설계. 비상벨, 안전바 등 안전시설 완비. 생활지원사 정기 방문. 사회기여자 가산점. 신청 방법.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서류심사 면접심사. 최종 선정 후 입주. 필요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류. 자산증명서류. 사회기여 증명서류. 마무리 이제 당신의 선택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특히 저와 비슷한 나이의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들 눈치 보지 않아도 됩니다. 실버타운에서 후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제 노후는 제가 책임지고 제 선택은 제가 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월 280만 원 실버타운, 월 15만 원 복지주택. 이것이 바로 제가 찾은 해답입니다. 행동하세요.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 당장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이 정보를 필요한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어르신들이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많은 어르신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도 행복하고 당당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